네, 안녕하세요. 손쌤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제 고려의 흥망성쇠를 다 살펴보았다면 이번 시간에는 고려의 생활과 문화의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히 생활에서는 신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요. 문화에서는 역사라든지 불교라든지 그런 것들을 정리하면서 고려 이 3단원을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문화의 특징을 유적이나 사례에 기초해서 추론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지요. 시작할게요. 네, 고려의 생활은 기본적으로 양천제입니다. 즉 양천제라고 하는 거는 양인과 천인으로 구분해서 한번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양인에서도 이제 상층과 백정으로 구분이 되고 천인 약간 3단계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인에서는 기본적으로 상층과 백정으로 나누어집니다. 그 중에 상층은 관료라든지 중앙에선 관료가 될 거고요. 지방에선 향리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중앙이고요. 지방이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들은 전지와 시지와 녹봉을 국가로부터 받으면서 생계를 유지해 나갑니다. 전지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다음 약간 뭐라 그러지? 곡물을 수출을 하고요. 시지는 땔감입니다. 땔감을 받기도 하고요. 녹봉은 뭐 돈을 받거나 아니면 현물로 받는 건데 전지와 시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나오는 조금 어렵게 얘기하면 세금을 직접 수취할 수 있는 땅을 주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에 대해서는 개념이 아마 고등학교 가면 여러분들 공부하실 텐데 조금 어렵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 당시엔 돈이 없기 때문에 세금을 거둘 수 있는 땅을 주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정 같은 경우에 농민층으로 양인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일반 군현에 거주하기도 하고요. 국가의 그런 세금 특산물, 노동력 같은 것들을 바치기도 하고요. 법적으로는 과거를 응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거 준비하다 보면 과거 응시가 쉽지 않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상층들이 과거를 보기도 하고 자기네들끼리 음서를 하기도 하고 그랬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대다수는 천인은 노비이고요. 노비는 매매나 증여나 상속의 대상으로 여겨졌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렇다면 혼인과 가족제도는 어떠한가라고 살펴보면이 혼인과 가족제도는 생각보다라는 건 약간 조선에 비해서 약간 평등했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의 모습이랑 살짝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남녀 모두 각각의 가족관계를 중요시하게 되고요. 재산 상속에서도 남녀가 평등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그 음서라든지 음서나 관직에 대해서는 약간 남성 중심으로 흘러갔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당연히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여성보다는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 남성들인 게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일단 일부 일처제가 당연했고요. 신랑이 신부 집에서 거주하는 모습이 보이기도 했었다. 그리고 여성도 남성처럼 집의 주인을 할 수 있었고요. 호주라는 건 집주인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혼과 재혼의 제약이 거의 없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료를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료가 스텝 2에 나오는 건데요. 지금은 장가를 갈 때 남자가 처가로 가게 되어 자기가 필요한 것을 처가에 의지하니 장인 장모의 은혜가 자기 부모와 같다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규보는 이제 무신정권 때 들어왔던 사대부 계층 중에 하나인데요. 장인 장모에 대해서 이렇게 감사함을 표시하는 그런 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어머니가 재산을 나누어 주면서 그에게는 따로 노비 40명을 더 주려고 하자 그는 사양하며 일남 오녀 사이 어찌 저만 더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남녀가 평등하게 상속을 받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자료 1, 2번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여기는 장인에 대한 애틋함, 그러니까 처갓집이라 그러죠. 와이프의 아버지에 대한 감사를
를 표현한 것이고요. 자료 2번 같은 경우에는 상속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있었다. 상속이 어떠했다? 상속이 평등했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두 번째로 이제 살펴볼 건 이제 문화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첫 번째로 불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불교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미리 좀 하면 신라 때 이제 교종이 먼저 들어왔다가 신라 말에 선종이 들어왔었다. 그래서 교종과 선종이 두 개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종은 경전 중심이고요. 경전을 해석하는 거 중심이고요. 선종은 수행을 중심으로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불교 같은 경우에는 고려시대 때도 국가에 후원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이 의천과 진울이라는 사람은 이 둘 다 무엇을 하려고 했느냐? 바로 이 두 사람은 통합을 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보였었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엇을 통합하느냐? 바로 이 교종과 선종을 통합하고자 하는 모습이 보였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첫 번째 의천 같은 경우에는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하려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의천은 천태종이라는 종파를 새로 만들기도 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반대로 진울은 뭐 중심이었을까요? 수행을 강조한다고 여기 나와 있죠. 수행을 강조한다고 했기 때문에 선종 중심이었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고요. 이 진울은 후에 진울의 이제 진울의 의지, 진울의 이제 그런 주장 이런 것들은 새로운 종파가 만들어지는데 그게 바로 조계종이라는 종파가 만들어진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수행을 위해서 뭐 두 가지 같은 주장을 했는데요. 그거는 여기 간단하게 단어만 기억을 해주세요. 돈오 점수와 그리고 정해 쌍수라는 이제 수행 방법을 주장을 했다 정도만 여러분들 이 단어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요거는 이제 교리를 배우는 이는 마음을 버리고 외적을 구하는 일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양극단에 치우친 거니까 이제 참선하는 것과 교리를 배우는 것 둘 다 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의천의 이야기 이게 대각국사 문집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권수정의 결사문이라는 거는 여기 진울이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같이 마땅히 명예와 이익을 버리고 살림에 온둔하여 같은 모임을 맺자 항상 선을 익히고 지혜를 고르는데 힘쓰고 예불하고 경전을 읽으며 힘들여 일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각자 맡은 바 임무에 따라 경영한다라고 하면서 열심히 수행을 하자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 바로 진울이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로 등장한 불교에 대해서는 쌤이 굉장히 할 얘기가 많다 보니까 말이 좀 빨랐어요. 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세 번째는 인쇄술인데요. 인쇄술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대장경과 금속활자입니다. 대장경은 여러분들이 저번에 수업 시간에 이야기했겠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정리한 경전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과 비슷했다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된다라고 쌤이 간단하게 설명했던 것 같은데 두 가지의 대장경을 만들었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초조대장경은 거란과의 대립에서 만들었는데 이게 몽골 때 불이 타서 없어지고 이 팔만대장경은 바로 몽골과의 항쟁에서 만들어진 대장경이다 라고 여러분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남아있다라고도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금속활자는 중요한 거는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건 금속활자는 전 세계를 통틀어서 최초였다는 겁니다. 최초였다는 거고요. 두 가지가 전해지는데 하나는 상정고금 예문, 직지심체 요절이라고 얘기 나와 있습니다. 상정고금 예문은 지금 현재는 존재하지 않고요. 이 직지심체 요절이 이렇게 남아있다. 책으로 간행되어 남아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이런 것들 대장경이나 인쇄술이 발전한 거는 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경전으로 담기 위해서였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넘어갈게요.
네, 세 번째로 살펴볼 거는 바로 이 역사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역사서 가장 중요한 거죠. 왜 이런 역사서들이 편찬되어서 여러분들 이렇게 역사 기록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첫 번째로 살펴볼 거는 바로 김부식의 삼국사기, 두 번째는 일련의 삼국유사인데요. 김부식 같은 경우에는 이 삼국사기를 통해서 신라 중심의 서술이 드러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김부식이 누구였냐? 바로 문벌 귀족이었기 때문이기도 하죠. 왜? 김유신이 바로 경주 김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주, 신라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일련의 삼국유사 같은 경우에는 몽골에 대한 항쟁기 또는 원간섭기 직접 전후해가지고 이제 만들어진 책인데요. 이 몽골 항쟁기에 만들어진 일련의 삼국유사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게 요때 여기에 단군 신화가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명왕편 같은 경우에는 동명왕이라는 이름에서 알다시피 고구려에 대한 서술이 되어 있다. 라고 보실 수 있겠죠. 순간 잠깐 비행기가 지나가서 살짝 멈췄습니다. 그리고 제왕운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단군 신화가 기록이 되어 있다 정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넘어갈게요. 그러면서 이제 학문과 역사서 이런 거 살펴보면서 새롭게 이제 성리학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성리학 같은 경우에는 성리학이 무엇이냐? 성리학은 유학의 한 갈래인데요. 유학 중에서도 인간의 심성이라든지 우주의 원리를 정리하는 그런 학문이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원간섭기의 충렬왕 때 안향이 고려에 소개를 하게 되고요. 이재현 등이 성리학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고 하는데 어디에서 높였을까요? 원간섭기니까 바로 원에서 들어왔고요. 이재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권당이라는 곳에서 원의 학자들과 교류를 했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성리학은 나중에 이제 신진사대부의 학문적인 배경이라든지 조선이 들어와서 이제 개혁을 하는데 크게 역할을 했다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제 불교 문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하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불교 같은 경우에는 불교 문화 공예품들이 있습니다. 사원 건축, 영주 부석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교과서에는 논산 관촉사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불상 같은 것들, 불화 그림입니다. 그런 것들도 등장한다라고 이제 간단하게만 교과서상의 사진으로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과서 사진으로 정리하는 쪽으로 가죠. 그리고 공예품 같은 경우에는 여기 그림 나와 있죠. 고려 청자라든지 나전칠기라든지 그런 것들도 발달했었다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게 고려 시대구나 정도만 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 넘어갈게요. 오늘 이제 이거 정리하면서 3단원이 마무리가 됩니다. 3단원에서는 마지막으로 신분제는 양천제였다라는 점. 그 다음에 남녀에 관해서는 지금과 같이 평등했던 모습이 보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불교 같은 경우에는 통합을 하려고 했습니다. 통합에 대한 움직임, 뭐를 교종과 선종을. 그래서 등장했던 인물이 바로 의천과 진울이 있었다 정도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쇄술 같은 경우에는 대장경이 있었고요. 그리고 금속 활자가 있었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역사서 같은 경우에는 많은 기록이 남아있죠.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를 중심으로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정리하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새로운 학문인 성리학이 들어왔는데 이 성리학은 신진 사대부에 영향을 주었다 정도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요렇게 네, 이제 정리가 마무리가 되고 요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3단원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다음 영상부터는 이제 4단원 네, 조선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